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탈모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탈모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데요. 더구나 탈모가 한번 시작되면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과 멀티 식모기에 의한 남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유전과 남성 호르몬에 의해 모발이 소실되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노화가 진화될수록 탈모의 발병 확률이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젊은 세대들도 더 이상 안심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과 멀티 식모기에 의한 남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성형 탈모증으로 고민하는 환자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보고에 의하면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남성형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전에 정치권에서 이러한 남성형 탈모는 보험이 되지 않는데 먹는 약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줘야 되지 않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탈모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잠깐 솔깃했었는데요. 이 남성형 탈모 환자들이 주로 고민하는 부분, 이건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탈모가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이마가 넓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든다고 하면 뭐 음식점에 갔는데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본인한테 먼저 이렇게 음식이 나온다든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예, 그리고 이제 뒷좌석 여기 한쪽에 앉아 있는데 영업사원이 와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영업을 시작한다든지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굉장히 주변에 미안한 감을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에서는 탈모가 진행될 때 이제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이제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셨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관계에서도 보면은 선을 볼 때도 이러한 탈모 때문에 만남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혹시 머리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얘기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영향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뭐 탈모는 치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남성형 탈모 치료의 방법으로 모발 이식,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탈모 치료에는 이제 바르는 약, 먹는 약, 이렇게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인 모발 이식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에 비해서 영구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치료 결과를 시간대별로 즉 3개월 정도 지나면 심은 후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1cm씩 자라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면은 외모의 변화가 됩니다. 그만큼 수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환자분들이 좋아하고 있고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들은 이제 먹을 때 효과를 내게 되는데 그러한 효과가 조금 빨리 나타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좀 이제 더디게 나타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모발 이식은 그런 부분에서 바르는 약과 먹는 약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모발 이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모발 이식, 국내 모발 이식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자면요. 예, 대략 보면은 세계적으로는 이제 1960년대부터 이런 남성형 탈모에서 머리 심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도입이 돼서요.
지금과 같은 모낭군 이식술은 1994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30년이 넘을 만큼 모발이식의 역사는 깊고요. 어떤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발 이식을 추천했을 때 고민하는 환자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제 모발 이식 수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통증에 대한 수술의 후에 통증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는 이제 머리를 수술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흉터가 남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발 이식을 생각할 때 주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발 이식을 고려할 때 뭐 환자의 연령이나 아니면 뭐 시기, 계절이 뭐 여름이라던가 겨울이라던가 뭐 이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여름인 경우에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땀도 나고 더운데 이게 수술이 괜찮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피 자체는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저희가 어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여름에 수술하는 것이 감염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더디게 났거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생 상태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피의 혈액 순환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자분들이 수술을 고민할 때 저는 권하는 것이 이제 바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 후에 모습의 변화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머리가 나는 것은 3개월 지나야 새로운 머리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뭔가 자기 본인의 외모를 좀 젊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오신 거예요. 너무 늦게 찾아가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달이라고 하면은 모발 이식 과정에서 보면은 심은 머리가 이제 거의 빠진 상태로 보여지는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계산할 때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시술이 되어져야 되고 바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놓으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권하는 편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저희가 수술해준 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예, 최근 2주 전에는 90세 된 분까지 그렇게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영향은 그렇게 받지 않고 머리가 나이가 드시면 좀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가 그런 머리가 가늘어져 있긴 하지만 그 머리가 심어졌을 때 똑같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어떤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발 이식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모발 이식을 수술을 받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수술하셨을 때 가장 고령자,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환자분은 몇 세 정도셨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2세 된 분이 가장 많았는데 몇 주 전에 최근에 갱신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90세 되신 분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고령의 환자분을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 좀 더 나은 머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러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이 수술에서는 저희가 모발 이식은 심은 대로 난다.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잔디가 벌은 것처럼 심은 머리가 혹시 벌지는 않나요? 이제 이렇게 좀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심은 머리는 심은 만큼 딱 심은 데 난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채취하는 모발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한정하게 무한대로 머리를 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의 머리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또 한 번에 심을 수 있는 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너무 가까이 심거나 또는 이제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띄어서 심게 되면은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가까이 심게 되면 나무를 너무 가까이 심었을 때 자라지 않는 것처럼 심은 모발도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격으로 심게 되는데 조금 더 앞쪽에 그리고 이제 가르마 타는 부위에는 좀 더 밀도를 높여서 심게 되면은 머리가 그 심은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어떤 그 배치를 적절하게 잘 함으로써 좀 더 많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발 이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발 이식 수술도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 절개식과 비절개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절개식 채취 방법에 따라서 절개와 비절개로 나뉘게 되는데 절개는 잔디 떼장을 떼는 것과 같이 두피를 떼내고 그 머리가 있는 부분끼리 서로 붙여서 꼬매게 되는 방식이 절개에 의한 방식이고요. 비절개에 의한 방식은 이러한 그 절개에 의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마취가 깬 뒤에 통증을 호소하고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흉터가 마치 제왕절개 한 것처럼 머릿속에 그런 흉터들이 이제 일자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편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비절개 방식이 나왔는데 비절개 방식은 이러한 두피에서 모낭 단위로 직접 의사가 머리를 보면서 직접 채취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흉터가 이렇게 적게 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절개식 모발 이식의 장단점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개에 의한 방식은 이제 예전에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 있지만 환자분이 느낄 때 흉터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상처가 낫는 부분에서 절개에 의한 방식이 비절개에 의한 방식보다는 좀 더디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비절개 방식을 선호하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비절개 방식은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나서 다음날 저희가 여쭤보면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하고 보면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절개와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절개 방식에 비해서 비절개 방식이 생존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절개 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 모낭 자체를 좀 잘리는 모낭들이 많이 채취가 됐기 때문에 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숙달이 되고 조금 더 잘하기 때문에 이제 생존율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절개 방식의 기존 단점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보완이 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비절개 모발 이식이 머리카락을 밀고 채취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머리카락 밀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밀지 않고 하는 방법들도 한국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머리가 긴 상태에서 머리를 제껴가면서 이렇게 비삭발 모발 이식이라고 해서 하나씩 뽑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머리를 밀고 채취하는 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수의 모발을 채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이 요구하게 되면 그런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밀고 하는 거를 보통 추천을 하겠군요. 예. 그럼 이렇게 채취한 모낭을 심을 때 식모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식모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요.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식모기 자체를 외국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식모기 자체가 저희 한국에서 개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식모기가 어떤 그 모발에 생존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머리 형태도 만들기가 쉽고 또 심는 속도도 빨라지고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발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모기가 처음에는 이제 단일 식모기라고 해서 볼펜으로 따지면 하나는 단색으로 된 그 볼펜을 사용한 것처럼 그런 식모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모기도 처음에는 이렇게 날이 무딘 것부터 시작해서 날이 좀 더 이렇게 세련된 그런 날로 바뀌는 이제 조금씩은 변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3, 4년 전부터 이러한 단일 식모기에서 멀티 식모기라고 하는 그런 식모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멀티 식모기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저희가 볼펜 여러 색 들어있는 그런 볼펜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식모기에 여러 개의 모낭을 장착해 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 심지만 식모기를 바꾸지 않고 10번 정도의 그 심은 후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식모기를 하나 심고 바꾸고 그런 때에 비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굉장히 그 획기적인 모발 이식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도 멀티 식모기를 사용을 하시겠네요. 시간 단축 면에서도 그렇고요. 예, 저도 처음에는 이런 멀티 식모기를 사용할 때 처음 나왔을 때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단일 식모기를 써서 심을 때에 비해서 멀티 식모기를 쓰면 모낭 자체가 잘 걸리고 단일 식모기를 쓸 때보다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사용할 때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이제 조금 쓰다가 또 단일 식모기 쓰고 사실 손에 익은 걸로 돌아가셨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3번째 정도 됐을 때는 식모기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그렇게 돼서 그 식모기를 쓸 때는 굉장히 이제 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멀티 식모기만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식모기가 멀티 식모기로 바뀌면서 일단 환자분들이 좋아라 합니다. 수술 시간이 전에 비해서 반절로 단축됐다고 보시면 그렇게나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전에 2시간 걸렸던 것이 1시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분도 편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처음에는 불편해라 했거든요. 단일 식모기를 조립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멀티 식모기를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조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편하고 또 이제 저희 직원들도 이제 수술이 끝나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빨리 끝나니까 빨리 집에 갈 수가 있고요. 빨리 퇴근할 수 있게 되는. 예. 그리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수술 시간이 길고 그러면은 지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모낭 자체를 한꺼번에 이제 많은 양을 가져오게 되면 심는 의사 입장에서도 숨이 덜컥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 언제 심지라는 그런 시간적인 압박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멀티 식모기로 바뀌고 난 뒤에는 심다 보면은 언제 다 심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의사 면에서 의사 입장에서도 편하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또 끝나고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환자, 직원, 의사들이 모두 멀티 식목이 사용한 후에는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우려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 식목이가 한꺼번에 많은 모낭을 심다 보니까 통증이 더 심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예, 통증은 저희가 그 모발 이식 수술에서 통증을 보통 발생시키는 부위는 채취한 부위, 절개로 채취했을 때 그 부위가 수술 마취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심은 부위에서는의 통증은 약간 저희가 이렇게 스쳤을 때 피부가 벗겨지면서 쓰린 듯한 그런 통증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통증은 발생하지 않고 면적이 이제 넓게 심었다든지 했을 때는 그 부위가 좀 둔해지고 이제 마취가 깰 무렵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쓰린 듯한 그런 통증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여전히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을 고려할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을 하는 부분으로는 수술이다 보니까 통증이라든지 흉터 그리고 수술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의 역사는 길게는 60년 그리고 국내에서는 30년 이상 된 수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한 충분한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환자분들이 고민한 통증과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절개 모발 이식이 도입되었고 또한 이러한 식모기의 변화도 멀티 식모기로 변화함으로써 수술 시간을 많이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들께서 이러한 수술을 고민할 때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전문의를 찾으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이 탈모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함으로써 탈모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용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과 멀티 식모기에 의한 남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에는 벌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의 독 자체는 치사율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만약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과민성 반응으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을 피하고 어두운 색의 옷 대신 흰색 계열의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한 후에 소독과 냉찜질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는 늘 수호천사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존재가 수호천사의 일에 도전합니다. 자동차가 뭘 할 수 있다고? 차원이 다른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와 놀라운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순수 전기차 The New i5. 드디어 비밀을 풀 수 있겠어요.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가 적용된 BMW New 5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나의 축구가 우리의 축구로 마침내 모두의 클럽으로 Welcome to the club, FC 온라인, FC 모바일. 쿠트앤브레인은 생각하는 밥솥이다. 내가 산 쌀에 품종까지 생각하고 그에 맞는 밥짓기를 생각한다.
종종 지구도 생각하고 가끔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뭐야? 쿠첸 브레인.